안녕하세요. 자,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를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OT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강조점. 무료 강의지만 실강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라. 두 번째, 복습. 자, 오늘부터 본 강의를 들어갈 텐데 오늘 수업한 것들은 꼭 그날 복습해서 자신의 어떤 내용으로 마스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재 8쪽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사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쪽부터 보면 인류의 탄생, 진화 나와 있습니다만 요건 모든 역사책 앞에 그냥 맛보기로 나온 것이죠. 세계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9쪽부터 구석기, 10쪽에 보면 신석기. 책을 볼 때 크게 보셔야 됩니다. 구석기 쫙 보고 신석기 쫙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은 구석기, 신석기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당연히 무슨 시대? 청동기, 철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4개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크게 보면 시대를 나누는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 구분은 어떤 도구를 썼느냐. 쉽네요. 구석기, 신석기, 석기. 돌석자겠죠? 구석기, 신석기는 돌을 썼고 청동기는 청동을 썼고요. 철은 당연히 Fe, 철을 썼죠. 화학기호입니다. Fe 그냥. 자, 이런 철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아니 돌 썼으면 돌 썼지 뭘 구하고 신, 옛구자 새로울 신자. 그럼 사람의 머리가 시간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니까 구석기에 비해서 신석기는 사람들이 돌을 다듬는 어떤 정도가 조금 더 어떻게 됐다? 정교해지고 좋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상 1번 문제, 검정고시 1번, 2번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번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6.25 전쟁, 조선 후기 이거 안 나옵니다. 대부분 검정고시 시험은 1번부터 25번까지 시대 순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99%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부터 구석기, 신석기를 비교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갈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와 목축을 시작했다. 그럼 신석기부터 농사와 목축을 시작했으면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들 오늘 씨 뿌리고 한 3일 있다가 추수합니까? 안 되죠. 목축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축을 기를 텐데 내가 울타리다가 가축 어떻게 가둬놓고 다른 데 갔다 오면 누군가 훔쳐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 신석기 시대부터는 한 군데 짱 박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거고 신석기 혁명의 포인트는 드디어 정착 생활을 했다. 그럼 뒤집어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 정착되지 않고 물고기 잡아먹고 과일 열매 다 따먹으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구석기는 뭐다? 이동 생활을 했다는 거죠. 구석기 이동, 신석기 정착.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 유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유물은 뗀석기네요. 무슨 시대? 구석기는 뗀석기. 어렵지 않아요. 돌을 이렇게 던져서 떼어냈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돌을 던져요. 한 번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2번에 나와요? 3번에 나와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던지다 보면 이 돌이 약해지고 아니면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는 떼어냈다, 뗀석기. 신석기는 어떻게 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비슷한 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갈았죠? 그래서 신석기는 뭐라고?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9쪽에 1번의 유물, 구석기는 뗀석기 딱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냥 도구의 하이라이트는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는 주먹도끼입니다. 만능도끼예요. 이걸로 동물도 잡고 가죽도 베끼고 여러 가지를 과일도 따먹고 여러 가지를 다 했다. 그래서 구석기 유물은 뗀석기, 뗀석기의 대표적인 것은 주먹도끼, 만능도끼라고 부릅니다. 자, 경제는 아직 신석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렵, 어로, 채집, 농사와 목축이 아직 시작되기 전입니다. 집자리가 중요하겠네요. 집자리 밑에다가 가로 됐다 크게 치시고요. 뭐라고 쓰면 돼요? 이동생활. 아까 구석기는 음식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석기는 이동생활. 쉽게 생각하세요. 이동생활이면 내가 여기 며칠 있다가 물고기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옮길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동굴, 바위그늘, 토굴,
강가에 막 지었다 그래서 막집. 쉽네요. 대충 며칠 살다가 할 거니까 막집이고요. 제일 좋은 곳은 동굴 같은 데가 좋겠죠. 또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아직 구석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석기 자꾸 나오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신석기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는 이동생활이니까 집을 대충 지었다. 동굴, 막집. 그럼 신석기는 농사 지었으니까 집을 잘 지어야겠죠. 그 집을 우리가 움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넘겨볼까요? 10조. 자, 생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무리 생활이고 이동 생활 요거 중요해. 여기 나와 있네요. 사냥 채집 이동 생활 있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작은 글씨까지 볼 겁니다만 우리 검정고시 시험은 여러분 뒤에 고시라는 말이 붙으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시험이란 뜻입니다. 근데 검정고시는 국가에서 보는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큰 제목만 봐도 크게 무리 없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볼 거예요. 자, 이동생활은 사냥과 채집. 앞에 했던 거고요. 자, 예술. 고래와 물고기를 새긴 조각품이 있대요. 고래 물고기 왜 새겼겠어요? 이거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 이걸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거고. 자, 유적은 여러분들 혹시 그냥 조금 어렵게 나와서 구석기 유적지, 신석기 유적지가 그냥 답지에 드립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헷갈리니까 두세 개 정도는 외워놔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네 가지 있으니까 난 자신 있다 그러면 네 가지 다 암기해 주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경기 연천의 전곡리와 공주 석장리 요 정도가 구석기 유적으로서 잘 나옵니다. 자, 신석기 넘어가서 제가 공부할 때는 연도까지도 뒤지게 막 외우라고 그러고 그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즘 역사 시험에서 연도 내면 욕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연도까지는 크게 보실 건 없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유물복가에 넘어왔죠. 간석기입니다. 갈았습니다. 농기구, 농사 졌으니까 농기구 필요하겠죠. 돌, 괭이, 삽, 보습인데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물은 재질이니까 단단한 재질을 쓰진 않았고요. 자, 토기가 하이라이트죠.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썼다 해서 그 토기가 바로 왼쪽 그림에도 나와 있는 빗살무늬 토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빗살무늬 토기는 제목에 포인트가 있듯이 무늬가 빗살입니다. 빗살이요. 근데 잘 보세요. 밑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땅바닥에 세우면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요 빗살무늬 토기가 쓰러지면 토기, 그릇이잖아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흙을 파서 약간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세워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약한 손으로 땅을 막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팔 수 있는 데는 바로 강가나 바닷가에 어디다?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로 되어 있는 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가끔씩 신석기 시대 주로 유적지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걸 보고 물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강가는 맞아요. 강물은 음수로 쓸 수 있으니까, 먹는 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바닷물은 먹으면 못 먹습니다. 음수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던 주된 이유는 이 빗살무늬 토기라고 유추해 봐도 되고,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볼까요? 뒤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게 청동기 시대에 가면 그릇이 물은 무슨 그릇으로 바뀐다? 민무늬 토기로 바뀝니다. 민무늬 토기. 아예 써드릴게요. 자, 신석기는 아까 빗살무늬 토기. 무늬가 빗살무늬고 민무늬라는 것은 무늬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밑둥 보세요. 밑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뾰족해서 세울 수가 없는데 이건 세울 수가 있죠. 그럼 유추해 볼까요? 신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의 범위가 넓어져. 이제 굳이 강가나 바닷가에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조금 비탈진데라든가 동네 언덕 같은 데 살아도 이런 그릇 세울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사는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대표적으로 간석기라고 동그라미 대딱 크게 그려놓으시고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경제 중요하네. 경제라고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업을 시작했다. 농업과 목축.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다. 우리 검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사회에도 필수 과목이니까 시민혁명,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말이 뒤에 붙잖아요. 어마어마한 사회 변화를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조금 변하고 혁명이라고 말 안 붙여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 우리 사회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1의 혁명으로서 농업혁명이거든요. 그럼 농업혁명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농경과 목축을 해서 한 군데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석기, 신석기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밑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사냥과 어로. 잘못 생각하세요. 농경과 목축 시작됐으니까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과일 따먹지 마. 지금도 먹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물고기 잡잖아요. 과일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지금은 이제 과일 같은 걸 전문적으로 재배하겠지만 자연적에 있는 거 그냥 따먹을 수도 있거든요. 즉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졌다 그래서 농사만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없었다. 여전히 사냥이라든가 채집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수공업을 일단 중요한 게 가락바퀴 뼈바늘인데요. 동그라미 치시고 11쪽 오른쪽 위에 메모에 보면 가락바퀴 나와 있습니다. 뼈바늘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가락바퀴 뼈바늘, 가락바퀴 뭡니까? 바퀴? 자동차 바퀴? 절대 아니죠. 자,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은 무조건 세트로 가야 됩니다. 세또로. 무조건 세또로 가야 돼요. 그럼 바늘이 있네요. 바늘 뭐 하는 거예요? 실 꿰서 옷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락바퀴는 뭐겠어요? 실 뽑는 겁니다. 바퀴라 그래서 절대 자동차 바퀴 절대 아니에요. 가락바퀴 뼈바늘은 가락바퀴에서 실을 뽑아서 이 뼈바늘로 꿰어서 간단하게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해서 10종 맨 밑에 자, 인강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어느 페이지 어느 쪽 몇째 쪽 문 반가루 몇 번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캐치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멍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 놓쳐버리면 다시 지나가 버리니까요. 집중하셔야 돼요. 10종 맨 밑에 가락바퀴 뼈바늘은 의복, 어려운 말 아니죠. 옷이라든가 어로, 그물 같은 거. 신석기 시대 가락바퀴 뼈바늘을 통해서 의복이나 어로에 필요한 그물을 생산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기억하시고 책이 안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볼게요. 여러분들 신석기 혁명, 신석기 시대 농사와 목축이 시작됐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농사와 목축했다 그러면 농사의 하이라이트, 농사하면 무슨 농사 생각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으로 먹는 살, 라이스, 벼잖아요, 벼.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농사하면 별말 없으면 벼농사가 생각나는데 놀랍게도 신석기 시대의 농사는 벼농사가 아니다. 밭농사라든가 간단한 어떤 형태의 농사지 우리가 이 벼농사가 시작된 거 우리 3대 주식 중에 가장 많이 먹는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뒤에 배울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석기 시대는 벼농사가 시작됐다.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는 농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동그라미. 아니죠. 신석기 시대 농사가 시작된 건 맞아요. 단순한 형태의 농사고 농사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벼농사는 무조건 어느 시대? 어느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청동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11쪽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자리 중요하죠. 집자리 위에다가 가로치고 또 쓰십니다. 뭐라고? 정착생활. 신석기 시대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 정착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정착 생활을 해야 돼서 원형이나 방형의 움집을 해야 됩니다. 움집.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우리 뒤에 청동기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려할 때 제가 계속 조선 건들 거고요. 조선 배울 때 계속 고려 건들 거. 왜? 비교돼서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할 때 청동기 계속 건들 거예요. 자, 신석기 시대에 움집이 나왔네요. 중앙에 취사 및 난방을 위한 화덕.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방 안에 고구마 꺼먹고 이런 화덕이 있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움집은 화덕이 중앙에 있다. 뒤에 할 겁니다. 또 청동기 시대는 그 화덕이 중앙이 아니라 집의 양 사이드로 빠집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식량과 도구를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설치했는데 이 구덩이를 청동기 시대는 바깥에 따로 설치를 했고요. 자, 3번 남향은 청동기나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남향이라는 것은 남쪽 방향으로 집을 본다는 얘기죠. 일조량, 햇볕이 내려지는 양이 남쪽이 많기 때문에 남쪽을 해놓으면 햇볕이 쨍쨍 내려지거든요. 여긴 하나 빠졌습니다만 신석기 움집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요. 신석기 시대 움집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약간 지하로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 움집은 어떠냐? 청동기 시대는 우리가 이거를 지상가옥화라고 부르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땅이 있으면 집이 신석기처럼 지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상에다가 이렇게 졌다는 얘기죠. 땅 위에 있느냐 땅 밑에 있느냐. 신석기 시대는 반지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지하 생각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뭐 3포 세대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취직 안 되는 분들이 월세를 찾고 찾다가 반지하, 굉장히 반지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데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지하로 약간 신석기가 들어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활해 볼까요? 부족사회. 아직까지 부족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네이션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고조선으로 즉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거고요. 자, 종교를 조금 기억하실까요? 정착생활 관련 결과 자연의 섭리.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인데, 일단 애니미즘은 여러분들, 애니미즘은 뭐예요? 자연물에도 뭔가 정령이라든가 자연물도 살아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자연물 중에 숭배했던 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왜? 제가 뜨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쟤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비가 오고 날씨가 따뜻해야 농사도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자연물도 살아있다고 인식하는 거고, 샤머니즘은 무당의 존재를 믿는 거고, 토테미즘 많이 나오죠. 특정 동식물 믿는 거. 나중에 단군의 건국신화에서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미령 곰탱이하고 호랑이하고 살았던 거. 그럼 왜 우리 단군 건국신화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느냐? 그 토테미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예술 작품 있네요. 조개 껍데기, 흙으로 구워 만든 거, 동물 뼈 이런 거 장식했고. 자, 유적 아까 10족에서 구석기 유적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신석기 유적, 청동기 유적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구석기, 신석기 둘 다 외울 자신이 없어. 방법 알아드릴까요? 하나만 외우세요. 구석기만. 그럼 시험에 만약에 구석기 나오면 그거 고르면 되고, 신석기 나오면 그거 아닌 거 고르면 되는 거죠. 자신 있으면 두 개 다 보시는데, 신석기 유적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강동구 암사동. 서울의 암사동에 유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양군도 있고, 요 두세 개 정도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했던 게 7번에 나와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 농경과 목축을 해서 식량을 생산 보관했고, 네모 치시면 정착 생활을 했다. 요게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잉여 가치를 만든 등 생산적 경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냥 구석기 시대는 자연물에 있는 걸 그대로 먹었다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생산적 경제 활동입니다. 즉 내가 생산해서 만들어 먹었다. 12쪽에 지금까지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를 비교하는 게 나와 있네요. 쭉쭉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자, 정리하기 싫으신 분들은 요것만 딱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복습할 때. 자, 석기, 돌을 뭘 썼느냐, 시작은 연도니까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유적지, 그 다음에 경제생활, 식량 저장. 구석기는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릇이 없으니까 신석기는 톡이라고 했습니다만 빗살무늬 톡이라고 써놓으셔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신석기는 부족사회며 평등사회며 정착생활이다. 주거생활 보시고 신앙에다가 예술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1번, 2번 문제로 꼬박꼬박 나옵니다. 오른쪽에 청동기와 고조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쪽. 자, 일단 청동이 뭡니까, 여러분들? 일단 쉽게 생각해 볼까요? 아까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정착을 했다. 그러면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올 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그거의 포인트는 바로 청동기부터 계급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석기, 신석기는 무슨 사회였다고요? 평등사회였어요.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회인데, 청동기 시대부터 드디어 사람들 사이에 계급,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겼고, 청동기 계급의 포인트는 뭐다? 고인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천의 강화, 전북의 고창, 전남, 화순 세 군데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고인돌이 무덤인데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무덤 주인의 파워를 알 수 있다. 굉장히 슈퍼 파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을 동원할 수 있었고,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이 생겼습니다. 왜 계급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청동기 시대 반가로 이번에 유물부터 볼까요? 가끔씩 청동이 뭡니까? 구리하고 주석, 구리하고 아연을 뜨거운 물로 녹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자, 쉽게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돌 썼잖아요. 야, 철수야, 밖에 나가서 돌 좀 주워와봐. 주워올 수 있어요? 있죠. 철. 야, 밖에 나가 철 좀 주워와봐. 어렵지만 주워올 수 있어요.
철이요. 뭐 길거리 철이 막 널려 있는 건 아닌데 돌은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야 밖에 나가서 청동기 좀 주워와봐. 주워올 수 있어요? 주머니에 동전 10원짜리가 청동기인데 이게 더 쉬울걸요. 청동기는 주워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청동기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렵다고. 왜?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리하고 주석, 구리하고 아연을 합금해서 녹여서 만들어야 되니까 청동기를 빨리 받아들이는 부족과 그렇지 못한 부족 간에 뭔가 격차가 생기고 그 안에서 사유재산 점점 발달하면서 계급이 생겼거든요. 자, 유물 보세요. 청동기, 비파형 동검, 청동으로 만든 검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청동기 시대겠죠. 거친 무늬 거울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울을 얼굴 비춰보는 건데 무늬가 거칠면 잘 안 비춰줘요. 그렇죠? 그럼 이게 철기 시대 가면 잔무늬 거울로 바뀌면서 잘 비춰지고요. 그 위에 비파형 동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이름이 비파형이냐? 중국의 악기 중에 비파라는 악기가 있대요. 요거랑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자, 석기. 청동기로 넘어왔는데 왜 석기를 씁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됐다 크게 동그라미 칩니다. 반달돌칼. 오른쪽에 반달돌칼 있고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뭐가 있다? 반달돌칼이 있습니다. 일단 반달이요. 반달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름 그대로 보세요. 돌칼. 뭘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네요. 돌로 만들었으니까 어느 시대 유물이에요? 돌 썼던 구석기, 신석기. 네, 아니죠. 구석기, 신석기면 앞에서 배웠어야죠. 지금 청동기 넘어왔는데 무슨 뜻이냐? 청동기는 여러분들 만드는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함의 정도가 돌보다 약했어요. 다시 단단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청동기의 포인트는 무기나 장식용 무기로 만들었어도 일반적으로 무기나 특히 농기구로는 청동기를 쓰지 않습니다. 청동기로 넘어오면 당연히 농사가 더 발달했을 텐데 여전히 사람들의 생활 도구는 여전히 뭘 썼다? 돌을 썼다. 반달 돌칼은 돌로 만들었지만 신석기 유적이 아니라 어느 시대 유적이다? 청동기 유물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벼 이삭 같은 거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벼 이삭 같은 거. 그러면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나처럼 벼 이삭을 추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서울대 가는 학생도 물어보면 다 틀립니다. 이거. 이 구멍 두 개의 용도는 뭘까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상식 테스트. 손가락 끼는 거요? 네, 아닙니다. 다 손가락 끼는 거라 그래요. 손가락 끼고 볼링 핀처럼 껴갖고 이렇게 뭐 추수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애들 똑똑해요. 청동기 시대 애들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더 똑똑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벼 이삭이건 뭐건 추수를 해요. 여러분들 벼 이삭 보셨죠? 그럼 나다를 뜯어내야 되는데 손으로 일일이 뜯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멍에다가 바깥쪽에다 벼 이삭을 넣고 안쪽으로 훑는다 그러죠. 이렇게 안쪽으로 쭉 훑어내요. 그럼 바깥쪽이 어떻게 돼요? 벼 이삭만 남게 되죠. 똑똑해요, 여러분들. 반달돌칼 무조건 청동기 시대고요. 자,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도 있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민무늬 토기도 있다 그랬고요. 미송리식 토기 밑에 있습니다만 이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건데 요것도 있고요. 자, 경제. 이제 사냥과 채집보다는 농업을 더 시간이 지나면 발달하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한반도에 드디어 네모 딱 치면 벼농사가 시작된 건 신석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청동기라 그랬고요. 잉여 생산물이 뭐예요? 잉여 남는다는 거죠. 먹고 남는 게 생기면 어떡합니까? 축척을 하고 갖다 팔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이 점점점 생깁니다. 그러면 농사를 잘 져서 먹고 남는 게 많은 애가 있고 적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먹고 남는 게 많은 애가 지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애는 피지배자가 돼서 다시 청동기 시대는 계급이 생깁니다. 뭐 기술 발달 한번 보시면 되고 사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석기보다는 청동기가 조금 더 어떻다? 주거지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강이나 도락을 끼고 야산, 구릉지 동네 언덕 같은 데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요. 사회에 네모 딱 치세요. 계급 발생했다. 농업 발달하고 인구 증가하고 사유재산 생기면서 빈부격차,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자, 계급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부족장의 개념이 생겨요. 부족의 장. 이 부족의 짱은 나머지 부족 원들보다 파워가 당연히 슈퍼 파워죠.
정치 권력이 센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에도 부족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그때도 계급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부족장은 단지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경험이 많지 계급이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쪽 넘어가서 군장 있죠? 이 군장이 바로 부족장입니다. 군장이라고 14쪽 맨 위에 있네요. 그럼 군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권력자가 등장했다는 거고, 자, 무덤은 하이라이트가 이제 여기 돈널 무덤, 돌무지 무덤 있습니다만 끝에 뭐예요? 고인돌이 하이라이트죠. 고여 있는 돌이란 뜻으로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살짝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만 땅입니다. 돌을 큰 거를 두 개를 받쳐놓고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돌을 이렇게 두 개 기둥을 맞춰놓고 위에다가 올려놓는 무덤의 형태 고인돌. 자, 고인돌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고인돌에서는 우리나라 그 고인돌 문화유적지가 또 많은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유적 한번 보시고요. 자, 드디어 네모 2번부터 15쪽까지 이제 고조선이 나오는데, 자, 고조선은 일반적으로 포인트가 3개입니다. 일단 단군의 건국신화. 단군의 건국신화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지 않나요? 오케이? 단군이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 원했는데 21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자라서 어떻게 했다? 곰은 버티고 호랑이는 못 버텨서 곰 부족과 하늘에 내려온 환웅이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일단 단군 신화 보면 정치적 지배자이자 제사장이었던 단군왕검, 단군왕검 밑줄 치시고요. 단군왕검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단군왕검이요. 자, 단군은 이거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제사 짓는 사람이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같이 있네요. 그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재정일치다.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했다. 나름대로 파워가 슈퍼파워다. 파워가 세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일치. 자, 지리적 범위도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옆에다가 고려시대에 일연이라는 스님이 나중에 어차피 나오니까 고려시대인데 삼국유사라는 책을 썼고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단군의 건국신화를 최초로 기록해놨습니다. 자, 고조선 사회 볼까요? 고조선 사회에서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팔조법이 있다. 이제 팔조법이 있다는 것은 중국의 역사책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데 나와 있대요. 근데 현재 전해지는 건 아깝게도 3개만 전해집니다. 저쪽에 중국 역사책에 저쪽 동쪽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8개 법이 있다. 나머지 5개는 어디 있어요? 모르죠. 아씨,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면 그 5개 찾으러 가면 돼요. 그만 찾으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3가지만 전해지는데 팔조법 중에 3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되죠. 팔조법 볼까요? 조선시대 법률로서 생명 존중과 사유재산, 팔조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요건 무슨 뜻이에요?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뜻이고요. 남의 신체를 상해 다치게 한 자는 곡물. 곡물? 당연히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졌으니까 우리 나라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당연히 곡물로서 배상을 했을 테고, 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지배자표가 노예가 등장하고 노비가 등장한다는 것은 계급사회란 얘기고, 배상하려면 50만 전 뭐 같아요? 돈이죠. 화폐를 사용했다는 뜻이네요. 요걸 통해 팔조법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15쪽에 고조선의 발전, 여기서는 반가로 2번에 위만, 중국의 당시 이제 춘추전국 시대와 진한 중국전국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나오는데 중국의 역사가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에 위만이라는 애가 들어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위만이 들어오면서 동그라미 치세요. 철기가 확산됐다. 가끔 답지로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세워지고 청동기 시대에 무너졌다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고조선은 철기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고조선의 멸망은 한나라에게 멸망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진한, 위진남북조,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할 때 중국의 역사 살짝 정리 한번 할 겁니다만 한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강을 한번 끊어 가볼까요? 자, 그래서 철기를 배우기 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까지 배웠습니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큰 제목 위주로 해서 봤던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첫 시간이나 또 앞에 첫 시간이나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복습 꼭 확인을 하시고 항상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